네, 반갑습니다. 019 1등급의 학습 습관을 함께 설계하는 강사 황혜래입니다. 자, 여러분이 벌써 2학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1년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2학년을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의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등급의 5등급제에서의 1등급의 답은요, 여러분, 서술형의 훈련과 관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어휘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게 우리 019 시험의 변화 양상입니다. 여러분 019 입학하기 전에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19는 그래도 영어 내신 따는 게 수월한 학교야. 이렇게 들어보고 다들 입학을 하셨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선배들 때까지는요. 시험 범위 내에서만 충실하게 출제를 정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기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보다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고등급제에서의 1등급, 2등급을 노려볼 수 있었죠.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정말로 되게 빡빡합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0점 맞았어도요. 듣기평가에서 수행평가 조금만 틀려도 2등급이었던 게 이제 여러분 선배 때였다면 이제 5등급제에서의 여러분의 시험 문제가요. 5등급제에서는 변별력을 더 둬야 되다 보니까 우리 019의 서술형 유형이요. 정말로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냥 단어만 변화 없이 배열만 하면 되는 영작 문제를 위주로 내셨는데 지금은 이따 함께 살펴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술형 유형의 대처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취지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별력을 이제 서술형에서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어휘력을 정말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019에서 이제 본문 외 지문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외 지문은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평소의 어휘력이 시험 범위 외에 어휘력이 얼마나 되는가가 정말 중요해지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우리 시험 범위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영역별 분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입니다. 그동안의 시험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제 양상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1개가 포함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단어책, 우리 다 아시는 복합클리어에서 보통 6개 과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부교재. 이 부교재 범위는 제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해석기법이 한 10개 정도 들어갔었죠. 그래서 32개 지문. 32개 지문에 뭐 25개에서 32개 지문 보통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해석기법별로 여러분 함께 붙어있던 예문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해석기법마다 한 10개 문장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요, 한 110개 정도의 예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요. 평균 무려 17개 지문이나 시험 범위 내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본문 외 지문까지 추가가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좀 시험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 외 지문도 출제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시험 공부를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파트입니다. 어휘 파트는 차라리 이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복합클리어라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초반에 어휘를 이제 물어보십니다. 자, 이게 다행인 점은요. 어휘력이 누구나 부족해도 그 시험 기간 내에 정해진 범위만 여러분이 잘 외워주신다면 누구나 다 만점을 맞을 수 있고 또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복합클리어가 보통 유반이어 관계를 내십니다. 유반이어 관계 이제 두 단어 간의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세 단어 간의 이제 유반이어 관계의 차이를 물어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 기간 동안에 이제 단어 시험을 볼 때 물론 단어 뜻과 그 다음에 유반이어 관계를 외우는 게 이제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항상 출제하는 이제 동명 모의고사에서 실제 시험처럼 유반이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반이어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선생님도 비효율적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대표어 뜻 정도는 꼭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반의어 뜻도 꼭 외우게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이렇게 요령으로 반의어만 외우다 보면은요. 그런 친구들이 꼭 이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들에서 꼭 한 문제씩 틀려오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합 클리어는 꼭 누적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출제를 학교 시험과 똑같이 하는 동형 모의고사도 같이 풀어보면서 대표와 반의어 정도의 뜻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이제 실전 시험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어휘 파트 영역별 분석의 시험지 예시로 독해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나요?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는요, 시험 범위의 지문도 있지만 시험 범위 없는 지문도 선생님이 앞뒤로 붙여 놓으셨어요. 자, 이 유형을 틀리는 친구들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표적으로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어휘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앞뒤 문장의 말이 당연히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되겠죠. 정말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자, 저희 반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단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단어는 다 아는데 그래도 이 유형을 틀려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여기 분명히 시험 범위에 있는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앞뒤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맥락이요, 아무리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셨다 하더라도 본문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과제를 하실 때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용에 대한 고민이나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숙제를 위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깊이가 쌓이지가 않겠죠. 그냥 그때그때 쳐내는, 고민 없이 하는 쳐내는 공부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문 공부를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 외 지문까지 붙여놨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본문에 깊이 고민한 맥락이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새로운 말을 파악을 못합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 학습 습관을 교정한 결과 중간에 들어온, 새로 들어온 친구가 이 본문의 범위 지문을 이제 많이 틀려서 초반에 선생님한테 신입생으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다 모두 맞추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단어 실력은 충분한데 이런 걸 꼭 틀리더라 하는 친구들은요, 평소에 과제할 때 좀 더 훨씬 더 고민하고 과제를 해치우기 위한 과제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 영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능 유형과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 출제하는 주제, 그 다음에 빈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 유형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험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 맞추셔야 되는데 시험 직전에 이 문장 삽입 유형이 매우 불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범위를 공부하면서 내용의 연관성을 이제 깊게 고민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매번 우리가 시험마다 이따 함께 보겠지만 문장 간의 내용 연결까지도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복습 시험에서 매번 꼼꼼하게 고민하면서 한 친구들은 절대 틀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자, 019 어법을 위해서 이제 특화돼서 출제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이름이 나 있는데요. 어법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객관식 문제입니다. 모두 고르시오로 여러분 복합 클리어 끝나고 나면 바로 옆에서 한 5문제에서 많을 때에는 6개에서 7개 문제까지도 어법 모두 고르시오를 출제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아까 시험 범위에서 살펴봤던 예문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다행히 이렇게 개수를 정해줄 때도 있지만 선배들 문제 시험에서는요, 개수를 정해주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5개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 개수가 안 정해졌는데 답이 4개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에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어법이요.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고치셔야 되겠죠. 직접. 그렇죠? 틀린 걸 찾아서 고치셔야 되는데 개수를 안 알려주세요.
개수를 안 알려주고 맞은 건데,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자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다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시험 범위 지문에서는 투부정사로 나왔는데 학교 시험은 동명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내가 본문에서 그냥 암기만 한 대로 충실하게 그냥 본문은 투부정사로 나왔으니까 난 틀렸다라고 고쳐야지 하면 여기서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법상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고친 것만 점수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는 범위가 정말 많고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법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순 암기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장 구조를 보시고 자기가 직접 따져서 고칠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19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019 서술형 문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일전 전까지의 이제 019의 서술형 영작 문제는요, 단어를 다 주고 변형할 필요도 없이 배열만 하면 됩니다. 서술형 유형 중에서도 되게 쉬운 유형에 속하는 것만 그동안 출제를 하셨다면 5등급제에서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유형으로 정평이나 서술형 유형도 많이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문을 주고 지문에 없는, 시험 범위 없는 문장을 선생님이 직접 영작해서 써주세요. 지문의 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이제 선생님의 언어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요지에 맞게 내가 원하는 단어를 써 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보통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단어 쓰시죠. 이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빈칸에 문법상 맞는, 위치에 맞는 품사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형용사로 쓸지 동사로 쓸지 이거를 먼저 문장 구조를 따져보고 나서 먼저 문법적으로 접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시험공 대비를 할 때, 마지막 파이널 때 모든 지문에 대해서 우리 요약문 연습과 그리고 영영풀이 단어 연습 문제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술형 시험에서 정말로 고득점한 친구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작 문제입니다. 근데 영작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단어를 딱 봐도 거의 안 주시죠? 자, 그래서 해석만 주시고 단어만 약간 주시고 추가도 하고 이제 변형도 이렇게 해서 써야 할 때 글자 개수까지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할 어법까지 조건으로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시험 범위만 열심히 암기만 해서는 너희들이 변별력을 너희들에게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어를 열심히 정말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수능 문제풀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술형을 꼭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문장을 보고 어법을 고치는 것과 더불어 영작 연습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클래스에서 2학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019에서 한번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3등급은요. 객관식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맞춰준다면 이제 3등급이 나옵니다. 자, 근데 2등급 객관식 시험 범위에서 주관식 단답형을 어느 정도 맞춰준다면 2등급. 여기서 좀 더 안전하게 간다면 객관식에서 우리 아까 출제됐던 외부 지문 있죠. 외부 지문까지 객관식을 맞춰주는 거니까 사실상 객관식은 올백을 맞고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도 다 맞아주고,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면 문장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등급의 키워드는 바로 외부 지문과 서술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1등급 습관을 설계하는 우리의 시험 범위 시험 과정,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시험의 대비 과정은요, 서술형 집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제에서는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정말 많이 두시겠다는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술형 집중을 이제 모든 단계별로 쪼개서 핵심 문법 포인트부터 어법 서술형, 영자, 그리고 내용의 논리 구조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인과관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말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복습 시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시스템까지. 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오셔서 클리닉에 2시간씩, 3시간씩 일찍 오셔서 항상 봤던 복습 시험지입니다. 자, 우리 출제 핵심 포인트 정리하고요. 지금 지문을 보시면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틀린 걸 직접 찾아서 고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영작을 출제를 합니다. 영작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단어 배열형도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는 영작도 함께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용 간의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내용 간의 논리 연결에 대한 파악도 측정하는 문장 배열까지도 함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화요일 반 시험에서 이 친구가 이 시험 범위, 교과서 예를 들어서 이과에 대해서 어법 서술형이 또는 영작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화요일 수업에서 부족한 건 목요일 수업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목요일 수업에서 부족한 거는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업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된다면 화요일 수업의 내용은 수요일 클리닉에서, 목요일 정규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금요일이나 주말 클리닉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별의 빈틈을 선생님과 함께 직접 보완을 하고 또 서술형 실력이 많이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클리닉의 목표가 정말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범위에 몰랐던 내용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클리닉의 목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관리 시스템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관리를 정말 빽빽하게 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정말 우리가 함께 봐셔야 될 건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듣기평가를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선배들 중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100점을 맞았는데 요 듣기평가 때문에 2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종합은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만큼 영일고는요 서술형으로 시험 범위의 등급이 막판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5등급제에서도 그만큼 서술의 영향력이 정말 클까요? 크더라고요. 이 3등급 초반에 있던 친구가 2등급 끄트머리에 있는 친구보다 수행평가를 잘 봐서 둘이 자리가 바뀌던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는 항상 방심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매 시기별로 수행평가를 함께 챙기고 있죠. 자, 그리고 영일고, 내신,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자, 매 시험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함께 선생님이랑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직접 하나하나 제작한 모든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동일하고요. 문항 수와 문제 배치, 전통적인 영일고의 포맷에 맞게 똑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시험 범위에 대해서 난이도는 훨씬 높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서 보통 이제 80점이 넘어가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기출문제에 대한 응용과 핵심 기출문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시험 범위별로 다 점검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마치 실제 시험장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하고 언제 나오냐고 항상 오매불망 기다리는 자료입니다. 바로 영일고 포켓 사이즈로 모든 범위를 요약한 시크릿북입니다. 자, 선생님이 모두 자체 제작을 하는데요. 우리 남학생들 시험 범위 공부를 하다 보면 막판이 되면은요. 시험 범위 자료가 영어는 특히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어디 갔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분들 거의 없죠. 그렇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또 막판에 도대체 뭘 봐야 될지 이런 거 선생님 마지막에 뭐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황혜리 영어에서는 그런 걸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제가 시험 전 범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직접 손필기로 여러분들에게 마치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요약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 대해서 어법 분석과 그리고 변형 포인트, 영작으로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만한 문장을 선별해서 골라두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문에 대해서 내용 해석과 함께 전체 주제 문장에 대한 요약까지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019 교재 라인이죠.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포켓북까지 여러분의 시험 범위의 학교 시험의 특성에 맞춰서 모두 다 저희 함께 조교진들과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서술형을 위한 특화 교재까지도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총평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의 답은 이제 서술형에 달려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정말로 이제 단순히 단어 배열이 아니라 다양하게 출제를 하시면서 변별력을 두시고 있다. 하나 더, 이제 본문 외의 지문이 대놓고 너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본문 외의 지문을 감당할 수 있는 어휘력과 그 다음에 서술형 어법과 영작 실력까지 모두 정말로 꼼꼼하게 빈틈없이 챙겨주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019 1등급의 학습 습관을 설계하는 강사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